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 양우석입니다. 오늘이 2월 26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4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와서요. 그나마 조금, 현재 다행이다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반등세가 이어지지 못했죠.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전직하하면서, 현재 시각 지수가 다시 한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뭐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현재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국내 확진자 수가 1146명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폭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에 우리 그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국가로 낙인되는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러니 현재 우리 증시가 온전할 수가 없죠. 현재 이 시각 코스피가 1.13%, 코스닥 0.8%, 크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지수가 3% 이상 현재 폭락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할 정도로까지 이 현재 상황은 현재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와 관련돼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이 문제는 현재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수습이 됐을 때쯤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강구할 것이다 하는 것과 그와 연동해서 증시도 아주 강력하게 반사 탄력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점을 믿고서 견뎌보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시장 상황과 관련돼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긍정,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보도록 하고요. 또 시장 내부에서 보내지는 신호도 좀 있거든요. 그것도 점검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요 주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수급인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특히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죠. 작년에 싸게 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내다 팔아서 대규모의 차익을 실현시키고 또 반면에 최근에 비싸게 산 개인들이 잔뜩 몰려 있다. 결국에는 개미들이 또다시 외국인들이 봉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봤을 땐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실상은 좀 다릅니다. 그 실상을 좀 파헤쳐보고 그리고 3월달, 4월달에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도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에 들어갈 건데요. 먼저 봐야 될 것은 현재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전염병 대유행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 우려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유럽도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망이 뚫리고 있다는 소식이 아주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더 무서운 얘기를 하죠. 전 세계인 75억 명 중 40%, 약 30억 명 정도가 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증시,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20% 이상 대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난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죠. 또 그걸 입증이라도 하던 듯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 안정적인 미국 증시가 3%대 급락. 그것도 이틀 연속 급락한 것은 3년 만에, 4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폭락을 해서 더욱더 그런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주식가 더 하락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애써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뉴스도 또 다분히 있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뉴스도 되기도 하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이지만 결코 경제적인 비극은 아니다라고 일가를 했죠. 자, 이 양반 얘기라서 다소 믿음은 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은 피할 수는 없어도 심각한 타격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한편
조만간 이 신종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아비간이라고 하는 한데 몇 년 전 신종플루 일본 치료제도 개발됐던 건데요. 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수입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로 유명한 그걸로 대박난 길려드 사이언스라는 업체가 있죠. 이 업체에서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했다 현재 중단 중인 약품이라고 하는데요. 렘데시비르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현재 문제 당사국인 중국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 또 빠른 속도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죠. 해서 3월 중 아마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비 결과가 나오고 곧바로 집행된다. 인 건데요. 나오기만 하면 반전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크고 또 길로드 사이언스에서 한국 식약청에 임상시험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신약 개발 중에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만간에 다소의 온도차는 있겠지만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점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떤 신호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신호가 있죠.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대규모로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 시각에 거의 5천억 가깝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콜싹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물지수 잠깐 보도록 하죠. 선물지수도 현재 베이시스라고 제가 가끔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입니다. 베고데이션, 약세장의 신호, 약세장일 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마이너스가 계속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장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하루에 선물지수의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베이시스 자체가 낮아요. 그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일본 증시가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다소 문제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약 5원 정도. 그래도 장중에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약간 진정되고 있는 모습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일 대비로 봤을 때 약 5원 정도 올라가서 1214원. 역시 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위에 있는 저항선 1222원입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면 1300원대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나빠지게 되면 우리 종합지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종합지수 그전에 제가 설정해 놓았던 제1차 지지선, 제2차 지지선 수평선으로 제가 현재 그림을 그려놨죠. 자, 제1차 지지선입니다. 2050포인트. 아마 환율이 1222원이 깨지고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아마 이 지지선도 깨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만약 제1차 지지선이 깨진다면 제2차 지지선, 1950포인트. 여기는 마지노선이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소지는 크지 않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죠. 어쨌든 1차 지선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정황등으로 봤을 때 일단 1차 지지선도 웬만큼 탄탄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를 믿고 한번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요. 자, 일단 그런 정도, 현재,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쪽은 순매수합니다. 어제도 장중에 순매수했다가 순매도로 전환되게 됐지만 오늘은 이 정도라면 순매수 기조를 오늘 하루 종일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물론 약간의 예측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나스닥 선물이 비교적 강합니다. 78포인트 현재 어, 뜨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긍정적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지금 그 환율도 현재 개장초보다는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약간은 진정되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들이 현재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또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주 나쁘면 기관들도 수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는 아니다 하는 점에서 현재 시장의
보낸 신호를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다분히 있어서 현재 상황을 불리하긴 하지만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잘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지수 2050포인트 정도에서 1차 지지를 받고 안정될 소지도 다분히 있고 설성이 깨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1950포인트 지킬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삼성전자류의 종목들은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변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제 상황은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약간 재미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제가 차트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 전에, 삼성전자 이전에 이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았나 하는 건데요. 자, 금년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가운데 칸에 있는 것이 외국인이고요. 약간 파란색으로 그래프를 볼 때 약간 붉은색 계통의 그래프가, 꺾은선 그래프가 외국인입니다. 금년 초에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누계로 봤을 때 어제까지입니다. 1조 1천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7조 6천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일반 개인들만이 금년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매수했죠. 무려 8조 원 정도를 매수했다는 거죠. 일반 개인들만 금년 들어서 잔뜩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기관 중에 대부분은 금융투자, 즉 현재 그 증권사 쪽이다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플러스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 3일 만에 현재 순매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거기까지만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인데요. 자, 수급 주체별 삼성전자 수급. 이왕이면 삼성전자의 차트를 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그래프인데요. 요 그림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 2개월 달에 삼성전자 수급을 보게 되면 현재 외국인들이 8,128, 어제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1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서 8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또 기관들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1,400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잔뜩 삼성전자를 매수했죠. 2조 2,200억 원이나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나오면 조금 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일까지 2월 25일까지는 이래요.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기관들도 매도하고 일반 개인들만 잔뜩, 그것도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 하는 건데요. 기관들 중에서도 금융투자 매도가 전체 기관들 매도보다 큽니다. 금융투자가 아닌 다른 기관들, 연기금 같은 데는 순매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직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만 잔뜩 매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이틀간, 오늘까지 합치면 3일간인데 오늘 집계는 안 나왔으니까 어제까지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800억, 어제는 2,700억 해서 양이틀간 7,600억 을 순매도했고요. 기관들이 2,300억 정도 순매수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개인들이 잔뜩 매수했죠. 5,800억 원이나 순매수했다는 거, 이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판 것은 아니죠. 작년에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그래프인데요. 작년 2019년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3분기 동안 외국인들은 약 4조 1,200억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3분기 동안입니다. 4조 1,200억 원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그들의 단가, 외국인들의 매수한 단가는 약 4만 5천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작년에 매수를 했고, 기관들도 매수했지만 기관들의 매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50억 원 정도. 오로지 외국인들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일반 개인들은 내다 팔았겠죠.
자, 그런 구도가 작년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 2분기 때부터 현재 작년 3분기 때부터군요. 작년 3분기 때부터 4분기, 작년 하반기가 되겠네요. 작년 하반기에는 약간 상황이 바뀝니다. 외국인들은 관망, 매수는 하긴 했지만 매수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84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들이 잔뜩 매수했다는 거죠. 외국의 바통을 이어서 기관들이 약 3조 6,7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전체를 본다면 일반 개인들이 근 8조 원 정도를 이제 5만 원 이하대의 가격으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외국인들은 4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4조 원 이상을, 그리고 기관들은 대략 한 5만 원 정도, 그 근방 5만 2천 원 정도, 그런 정도 수준에서 3조 6,700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녹색 동그라미에 있는 그 기관들의 동태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이 구간이 일반 개인들이 잔뜩 매수했던 금년 2월 달에 현재 그 그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반 개인들이 무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삼성전자를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8천억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8천억대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1조 4,400억 순매도했단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들이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일반 개인들이 받아주는 형국이 됐다 하는 거죠. 자, 이 그림만 보면 싸게 산 외국인들이 현재 비싸게 4만 5천 정도 샀던 외국인들이 5만 원, 5만 거의 6만 원대 근처에서 일반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차익 실현을 했다. 이것만 보면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일반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점에서 매수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봉이 됐다라고 하는 그 설명입니다. 외견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현재 그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일반 개인들은 비싸게 사서 물려있는 상태가 됐다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일단 외국인들이 4조를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매도한 것은 사실 최근 3일에 어제 오늘하고요. 어제 그제 3일 동안에 현재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거의 관망을 하거나 소폭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 3일 동안 매도한 거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다 합쳐봐야 그때 외국인 4조 원 정도 순매수한 것이 다 나온 것이 아니라 불과 8천억 정도, 5분의 1도 안 남았거든요. 일부 이익 실현 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이익 실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기 물량을 내놓은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었던 건데,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을 때마다, 매수하려고 했을 때마다 악재들이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는 중국 상하이 A주에 현재 MSCI 지수 추가 편입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약간 관망을 했었고요. 금년 초에 대규모로 매수할 기회가 있었고, 실제 그렇게 금년 1월 초에 1월 초 첫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꽤나 삼성전자를 매수했지만 바로 악재가 나왔죠. 바로 이란 사태, 이란 전쟁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늦추게 했고요. 그 당시에도 외국인들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1월 초에, 금년 1월 초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악재에 이어서 곧바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금년 1월 말에, 1월 22일인가요? 23일경에 터졌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터지면서 외국인들 매수 기회가 또 날아갔죠. 그러면서 그것이 악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을 매도했다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었고요. 나스닥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나스닥은 더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악재를 맞아서 덜 올라갔습니다. 즉 현재 외국인들이 나스닥을 따라가거나 또 앞질러가는 삼성전자를 매수한 것은 당연한 건데, 그때마다 한국 시장에 특화된 그런 악재가 터지거나 글로벌 악재가 터지면서 그 매수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 되죠. 그 매수할 기회가 유보됐다는 측면도 되고, 그것이 에너지로 비축됐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단기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일시적으로 매도했다고 치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즉 미국 증시가 건재하게 다시 올라간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된다 했을 때 또다시 삼성전자를 재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까지는 이 구간에서 고점 구간 삼성전자를 매도하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해소가 되는 어떤 시점이 옵니다. 아마 그것이 3월 말, 3월 중에 빠르면 3월 중에 늦어도 4월달 안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또다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실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외형적인 실체는 우리가 일반 개미들이 봉의됐다고 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해 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에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 종목은 뭐 장기로 봐야 되겠지만 단기, 중기 추세적 관점에서도 결코 나쁘지가 않고 또 장기적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볼 때 이럴 때 조정을 받을 때가 적절한 매수 기회가 된다는 측면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설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